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서영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백성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광양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주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노사간 이견으로 투쟁하면서 이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희망하면서 방청해 주신 포옹과 포트의 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앙재대본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기준 사망자가 48명, 실종자가 6명, 부상자는 35명 등 모두 8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폭우로 인한 공공사육시설 피해는 각각 919건, 574건에 달했으며,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15개 시도 102개 시군구의 8,584세대 13,459명이 일시 대피하였으며, 추가 피해를 우려해 귀가하지 못한 인원은 3,796세대에 5,68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절반은 노동자입니다. 보통의 노동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이 사용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고 본인들의 처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노조 경영의 대표 사업장인 포스코가 있는 우리 광양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투쟁을 외쳐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조합 활동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본격적인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백 15일간요. 예.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사무실 한쪽에 책상 앞에 앉혀놓고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저한테. 그리고 상부에서 직원들에게 나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회사 밖에서도 만나서 밥도 먹지 말고 술도 같이 먹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져서
직원들이 나오고 뭐 회사에서 눈 맞추는 것도 그리했습니다. 예.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 두통, 우울증이 심해서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온갖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내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니 사늘이 되물고 가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잘 가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온갖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애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양동훈 제장님을 믿고 끝까지 같이 가달라는 그 말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남편이 활동했던 금속노조의 조합원들과 지역분들이 많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하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의 함부로 해고하는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저와 가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주십시오. 그대 잘 가라 예, 좀 예. 먼저 우리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무거운 영상으로 마음 좀 복잡합니다.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용자와 조금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의 주체는 노사 관계자입니다. 그러나 이 노사 협상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을 때 노사 분규 내지는 노사 분쟁이 일어납니다. 노사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해결의 주체가 누구냐? 물론 근본적으로는 노사 이해관계자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노사 분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합의 조정시켜야 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단은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세력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에 보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조사 연구 용역, 그리고 사업장의 고용, 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의 책무를 적극 협조하고 지방자치에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잘 알고 계시죠? 예.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제4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협의회 기능에 보면 제2조에 제2호에 보면 노사 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내용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간의 협상은 노사가 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 10년간 제가 우리 관내 노사분규 현황 및 광양시에서 행정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노사분규 발생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2년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신 이후에 그나마 노사 관계자들을 조금이라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법적 근거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행정,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로 받아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임단협의 노사 관계자들, 포스코 노조, 그리고 광양 지역 기계 금속 운수사업 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담회 등 시장께서는 노사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노사 관계자들이 분규가 발생했을 때 관계자들 다를 한꺼번에 만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해체 현황은 그리고 실무협의회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로 다 봤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 실정에 보니 한 번도 우리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건을 다룬 적이 최근 10년간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정 질문에 앞서 우리 광양시 관내 기업체 현황은 얼마나 되며 실제로 그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받아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어보셨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 받은 자료는 일단 공장 등록 제조업체 수가 약 603개, 그리고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 수가 19,284명. 이렇게 내가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아마 자료를 광고받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아마 이제 기업체 등록, 제조업 등록 현황만 받으신 거라. 공장 등록. 그 제철소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철소 직원들이 국가산단에 지금 제철소를 비롯해서 127개 업체 13,174명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요. 또 아니 제철소 원직원, 원청 직원, 원청 직원이 한 7,000명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또 사내하청 직원이 있고요. 협력업체 직원도 있습니다. 뭐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나 같은 개념으로 바로 노할 것 같긴 한데 플랜트 노동자들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가 우리 광양시입니다. 우리가 사업도시라고 얘기하고 국가산단을 비롯해서 각종 산단들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 숫자를 따지면 우리 시민의 절반 이상은 노동자라 해도 현장에 있는 노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신 거죠? 네. 제가 노사 분쟁 협의회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했을 때 이 노사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는 노사 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 안 한 것은 아니고 개최를 했죠. 개최는 했는데 과연 방금 백성호 의원님 얘기한 대로 정확한 의미의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백성호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이 사측보다는 노측하고 시장과의 그 대화가 좀 있었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광양시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노사 갈등, 노사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방청하고 있는 포움과 포트엘 그리고 그 위에 포스코 사내하청 사업장들입니다. 특히 포움의 사업장은 지금 천막농성한 지가 450여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입하기 이전부터 천막을 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포움 노동조합 지회장의 인터뷰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시장님께 꼭 전해드리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꼭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옛날 수감산업위원장이고요. 지금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포울 식회사 위원장 노우기입니다. 제 규정이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방송 의도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특히 벗으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가장 시민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규정이 2017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회사가 분사되면서 아니면 매각되면서 아니면
해업되면서 아줌마 노동자들이 임금이 저하하고 복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대로 좀 지키고자 노동의 기본 불권, 노동 상품을 주장하면서 농장하고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사회적 합의 2020년 7월 19일 날 사회적 합의한 그 내용을 지키지 않는 포스코와 포운에 대해서 그걸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서로 보면 임금 13%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13%를 지금 요구하지 않고요. 2021년도 임금은 임금사들이 받았던 임금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22년도도 임금사들이 받았던 임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사들이 받았던 노동자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제방 규정을 좀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회사나 포스코는 그 합의사항은 정상적인 단체 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이 왜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복지와 임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포고는 그 임금과 복지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회적 합의에 정시 입각해서 단체 행동을 주저하고, 그 다음에 지향합의위원회에서 지금 천막농성을 쳤고요. 천막농성이 지금 440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저희 문제가 노동계 조그만 사내하청의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의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끈질기게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에서 아니면 시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노동 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안양시의 하청사들은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있으므로 그런 문제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청사 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지금 원하청 관계에서 지휘하는 수송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항자금 재단, 복지재단에서 주지 않는 항자금 차별지빙도 있어요. 사회 문제화 시켜서 이것은 포스코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 포항제철소도 있고 가이스 부반대가 격이 있는데요. 포항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포항 과연 그러면 우리 하청사 우리 포원처럼 이런 노동조합이 없겠냐 이 말인. 하지만 거기는 적극적으로 포스코가 저는 개입해서 잘 마무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안양만 하청사 조합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그 편견적인 생각이 이번 기회에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께서 관심과 행운을 가져주시고요. 포스코가 정말 기업심으로 심이라는 말이 맞게끔 얼마나 운동이 대책이 나오는 개성 나타났습니다. 하여튼에 우리 안양시 하청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영상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천막농성이 지금 450일을 넘어갔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저렇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2년도에 사회적 합의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것을 지켜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저는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뭐 아주 소소하게는 모르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서 중앙에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와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막루를 설치해서 막루 위에서 이 문제를 포스코가 해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막루 투쟁을 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막루 투쟁한 현장 강제 진압해서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 영상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청 노동자의 450일이 넘는 천막 투쟁, 해결되지 않는 단체 협상 해결하고자 금속노령 간부가 막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저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는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그 민중을 곤봉으로 내리쳐갖고 강제 진압을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희 광양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양우건 노동자의 문제도 2015년도에 저희 광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막루의 경찰 강제 진압 또한도 저희 광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이 됐었다면 과연 저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광양시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돼서는 안 된다. 광양이 정말 좋은 도시,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로 전국에 명성을 떨쳐야 되는데 저런 안 좋은 일로 광양시 이미지가 실추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저런 문제가 조기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동의하시죠? 예. 호우는 사회적 합의를 이해하라고 지금 천막을 450일째 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청석의 대부분은 포트웰 조합원들입니다. 포트웰은 현재 사규나 단체 협상에 나온 내용을 준수하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이 폐쇄됐습니다. 포트웰 회장의 영상도 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웰 부회장이자 포스코 사내협상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업 35일 차이고 직장 폐쇄 33일 차인데요. 지금 어차피 포트웰 직원들이나 또 포스코 사내협정 직원들도 다 광양 시민이고 우리 광양시 국정원의 일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운성을 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회사에서 규정 자체를 회사 규정이나 전혀 반에 있는 규정 자체를 무시하고 들어줄 수 없다는 데서 지금 발단이 된 겁니다. 그게 과연 35일 차의 파업으로 진행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광양 시민이고 광양시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인재를 시장이 나서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도 뭐 노사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실 줄 몰라. 일단 뭐 시에서 적극 나서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양 시민들께서는 저희를 좀 호응을 해주시고 광양시에서는 이 노사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포트웰이 직장 폐쇄된 지가 파업한 지 40일이고 직장 폐쇄된 지가 이제 37일째 됩니다. 제가 알기로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해고가 되게 되면 문호동 무임금이죠. 그러면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못해 돈을 못 벌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하다못해 뭐 돈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모르지만 뭐 그렇게 여유 있는 노동자들이 그 얼마나 있겠습니까? 집세 걱정에, 난방비 걱정에, 공공요금 걱정에,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매달 돈을 벌어야 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벌써 직장 폐쇄가 된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임금 인상 요구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가서는 임금 동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규나 단체 협상에 있는 부분을 준수를 해달라. 그 내용이 56세 되면은 모든 직책을 내놓고 용퇴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회사는 못 지키겠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정해놓은 사규나 판치 협상에 있는 부분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키 정상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직장을 폐쇄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도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할 때는 노사간 당사자들이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못하면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개혁을 할 수가 있고 저희 의회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빠르게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예,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노사가 서로 교섭을 좀 한 발짝씩 양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노사분규 발생을 하고 나서 좀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노동자 측도 듣고 또 사용자 측도 듣고 또 중립적인 사람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 노동 분규에 너무 적극적으로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문제를 확대시킬 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자. 그래서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도 조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있는 상생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상생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또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역시 비슷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노조 측 인사들이 섣불리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소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이제 직원들이 당사자들을 조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좀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상위 노조,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상생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입장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 공적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좀 수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21일 날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 우리 이제 당사자들 사측, 노측 당사자들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포티엘 위원장님이 시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와서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이 분위기를 조금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몰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좀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느 노동조합 간부를 만났는데 행정에서 좀 반망하는 자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떤 노동조합 간부께서 노동조합에 지금 협상을 할 때는 이해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협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얘기했다는 간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속기 벗어야 됩니다. 일단 이 노사 간에 일단 협상하는 모양을 좀 지켜보자. 그 협상이 40차, 50차, 천막농성이 450일, 직장 폐쇄가 50일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이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한 발씩이라도 양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시장님 이런 말도 있죠. 예?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되죠. 그러면 노사 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움 말려야죠. 그리고 서로 간의 주장이 너무 극명하면은 평행선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그 간부 얘기가 일단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자,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예. 그렇게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마치고 그것은 끝이 아니고 노조간부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노조 간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노조 간부의 자세가 안 돼 있고 제대로 된 자기의 역할도 모르고 있고 아니 시장님한테 가고 시장님께서 적극 개입해갖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게끔 중재를 좀 서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뭘 파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내린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나왔는데 결론은 공식적인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예, 오래 걸렸습니다. 노사상생분과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23년 노사상생 사업 추진 관련해서 노사 갈등 사전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순환의 간담회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고 대상에 보면 우선순위가 무노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정신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무노조 기업에서 노사 분쟁 사전 예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는 힘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은 사용자에게 임금 올려달라, 근로조건 개선해달라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어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노조 기업에 가서 노사 갈등 사전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순회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아? 그리고 노사 갈등 관련해가지고 상호 신뢰 상실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 정도다. 적극 개입해갖고 조기에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협상에 주체해가지고 노조 상급단체나 정치인이나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시장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민정 협의회도 개최를 하시고 양측 노사 관계자들도 만나시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에 해결될 걸로 기대를 하면서 다음 하나 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포스코가 임금 격차 해소 등 상생 협의회를 만든 걸 알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2017년도에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상생 협의를 만든 걸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거에 보면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상생 협의에서 만들어가지고 뭐를 진행하면은 자녀 학자금을 줍니다. 혹시 자녀 학자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직원들한테 전에 학자금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이 회장이 보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자녀 학자금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우리 광양에서 있었네요 보니까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사회적 합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2021년 3분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유예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를 장학금을 안 줍니다. 이게 탈핵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내부적인 정확한 사정을 몰라가지고 원거리를 좀 비슷하고 포스코하고 하청업체하고 같이 기금을 조성해서 원하청,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이런 임금 격차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자녀 학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을 하는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불법 파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자녀 학자금은 안 주겠다. 이게 얼마나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께서 법에다 호소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차별시정위원회, 이거 차별이다, 음해난. 그랬더니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확정 판결, 그러니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해서 전환을 확정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자녀 학자 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준동합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26일 날 판결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포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도 복지 포인트 받죠? 기장님.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 연 9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 직원 중에 시장님의 뭐 잘못했다. 그래서 뭐 고소고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소고발한 사람한테는 복지 포인트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네. 예를 들어서 아니요. 지급 안 하는 거. 지급 안 한 일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사정은 네.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섣불리 제가 무슨 견해를 표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시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 학자금도 안 주고 있고 복지 포인트도 안 주고 있고 이게 글로벌 기업이라는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추접스럽게 하는 것이 이 또한도 우리 광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움은 싸움이고 줄 건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언급은 회피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쪽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사유가 뭔지 한번 21일 날 우리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노사 간에 지금 선망공성과 직장 폐쇄를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건을 채택해서 할 겁니다. 그때 이 문제도 같이 좀 다뤄주시고. 지금 우리 백성호 의원님도 유엔이죠. 그때 저도 제기를 하십시오. 네, 저도 위원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을 못할 뿐이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2조에는 광양시 관할 구역 내의 근로자 사용자와 주민 대표 및 광양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되어 있고 제3조에는 노사 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해서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위원으로 참여하죠. 또한 이 조례 8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제9조에 보면 관계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협의회 위원장인 시장께서는 그 의결사항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의결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이 협의회 내에서 처음으로 아마 노사 분쟁 해결을 위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다음에는 우리가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런 문제, 이 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냥 우리 행정기관, 우리 노사 협력팀에서 업무 담당하죠. 노사 협력팀 인원이 2명입니다. 팀장 1명에 팀원 1명입니다. 앞서 제가 계속 언급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고 노동자들이 많고 노동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노사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은 하수다.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히면 소는 잃습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꽂혀야 소를 잃지 않죠.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라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노동조합 관공에서 순회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 문제는 사실상 모든 업무에 전부 우리 백성호 의원님처럼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정말 이 업무 중요성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인원수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은 예산도 있지만 인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사 협력 업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 안 여기냐에 따라서 거기에다 인원을 더 배치하고 배치하지 않고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사람이 일을 다 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도 인원이 제한적이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노사 협력 업무와 관련된 인원도 좀 보강을 하고 예산도 충분하게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노사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사 협력팀 인원이나 예산을 증액해 주실 것을 한번 해달라는 얘기 안 할게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필요하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포운이나 호수엘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누구 일입니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쌀을 생산하기 위한 업무에 있는 사람들 일입니다. 원천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그분들에게 이 업무 주면서 이 얼마 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임금도 주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포스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포스코는 따로 놔두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포운의 문제, 포털의 문제, 물론 자기들은 말로는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치고 포스코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포스코 철을 생산하는 공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배후 조정할 것이 아니고 앞에 나서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상의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포스코가 참여하지 않는 노사민정 협의회 마지막 키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그 사람이 참여하면 뭔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21일 날 백 의원님 그 문제 제기해 주시면 제가
포스코를 향해서 또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21일 날 참여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네? 21일 날 참여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포스코요? 예, 포스코가 지금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할 것 같고. 참여 안 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현재 또 지금 노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아마 우리 광양의 최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플랭크 노동조합이 쟁행이 찬반 투표를 해서 지금 이미 찬성 가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파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이 또한도 노사 관계자는 누구냐면 플랭크 노동조합하고 전문 건설인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전문 건설인 협의회가 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 권한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 방금 얘기하신 내용을 문제 제기 한번 해주시죠. 21일 날.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광양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로부터 자유로운 예를 들어 회사는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도 제공받지만 탄압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원,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을 때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기가 안 됩니다. 해결이 되려고 하다가도 다시 뒤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의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거기도 이끌어내서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의지를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일 날 그 문제도 제기를 해주시라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노사 안정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공해서 시장님의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좀 인식하시고, 우리의 문제다 인식하시고, 특히나 천막농성하고 있는 포운이나 직장 폐쇄되어 있는 포트웰의 문제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21일 노사연맹협의회는 두 업체를 위한 회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노사 안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준비한 질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행 여부를 좀 확인을 했더니 이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행이 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여기서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면 서면으로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부분 그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질문 요리 중에 시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기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절 질문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에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질문에 앞서 양호건 노동자의 추모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과연 우리는 옆에서 그들의 우산이 되어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건설노동자 양해동 동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맞아 죽고 끼어 죽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조끼 벗으면 다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과 의회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정 질문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노동자 대변한다고 의회 들어왔지만 과연 제대로 노동자 대변하고 있는지 반성도 많이 되었고, 우리 행정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정말 노동자 문제 남의 이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우리 시민의 문제라 받아 안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